안녕 얘들아, 프리기픈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오늘 근자감 영상에서는요 우리 붕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미 붕당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그 안에서 뭐 북인이라든지 서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어휘는 이미 접해 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좀 지나갔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붕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요, 이 붕당 개념을 알기 전에 우리가 시대를 살짝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로 올라가냐면 우리 조광조 배웠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생님하고 사화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4번에 이제 어떤 조선 내부에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배웠었고, 특히 훈구파랑 또 사립파가 대립을 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후의 승자가 마침내 사림이었다라고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조선의 이야기야. 얘들아, 우리 이 사림은요, 이제 수가 이제 점점점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이다 보니까요, 그들 사이에서도 성리학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학문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무리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의견까지 대립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같은 생각과 또 같은 학문적 성향, 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무리들끼리 모인 것을 바로 붕당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얘들아 정당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정치할 때도 이제 하나의 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뭐 민주당도 있고 또 국민의힘 당이라고 하는 당도 있고 뭐 또 정의당이라고 하는 당도 있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당들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도 붕당이 이러한 기능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현대에도 이제 정당이 여러 개가 있듯이 또 조선에서도 이 붕당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거를 오늘 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좀 볼까 봐요. 자, 우리 잠깐 이제 영상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볼까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본격적으로 붕당이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 한번 칠판을 보면서 같이 살펴봅시다. 우선은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게 가장 처음에 생긴 건 바로 선조 때예요. 이 선조 때에 김효원과 심의겸이라고 하는 두 신하가 있었는데 이 두 신하는요 평소에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자리를 둘러싸고 대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서로 의견을 좀 다툰다든지 하는 일들이 꽤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 중에서도 평소 이 김효원과 생각이 같은 사람 또 심의겸과 의견이 같은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어떤 팀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처음 붕당이 생기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김효원이 그때 당시 한양의 동쪽에 살았대. 그래서 이 김효원을 지지하는 사람은 동인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반면에 심의겸은 한양 서쪽에 살아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우리 서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동인하고 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로 이제 정치적으로 특히 대립을 했냐면 바로 외척 문제였어요, 얘들아. 외척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외가 친척, 즉 왕비의 집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외척 가지고 싸웠느냐. 그때 당시에 핫 이슈가 이 외척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느냐 아니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거든. 이 김효원과 동인 같은 경우에는 왕의 외가 세력은요 아예 조정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반면에 심의겸을 비롯한 서인들은
외척을 당연히 경계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조정에서 모두 내쫓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얘들아 이것처럼 동인하고 서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립을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하고 힘을 겨루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얘들아 끝이 아니었어. 이렇게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던 과정에서 이 같은 동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또다시 두 붕당으로 갈리게 된 거야. 이게 어떤 기준이었냐면 이 동인들 중에서도요. 상대 붕당인 서인에게 좀 더 강경한 입장, 즉 강력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반대로 아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 온건한 이 입장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뭔가 서인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한 사람들을 북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온건한 입장을 취하게 된 사람들을 바로 남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즉 살인파 신하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처음엔 나뉘어져서 정치를 하다가 그 중에서도 또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갈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얘들아, 결국에는 붕당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 동인, 서인, 그리고 북인, 남인으로 나뉘면서 서로서로 엎치락 뒤치락 우리 조선을 위해서 적당히 견제하며 정치가 이루어졌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조선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이제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뭐든지 얘들아, 우리 적당해야 이제 좋은 건데, 조선 후기가 갈수록 이 붕당의 싸움이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남인하고 서인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는 서로 적당히 견제를 했다고 했잖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다투고 헐뜯는데 더 정신이 팔리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절정에 이르게 된 게 바로 숙종 때입니다. 사실 숙종은요. 굉장히 정통성도 있고 되게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숙종은 어렸을 때부터 붕당 간의 이 다툼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만약 왕이 되면 이 붕당들의 싸움을 조금 잠재우고 왕의 힘을 강력하게 만들겠어. 하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왕은 한 번에 정권을 바꿔버릴 정도로 강력한 존재이니까 너네들은 다 나한테 충성을 바쳐. 이런 생각을 좀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숙종은 갑자기 남인들을 대거 싹 몰아내고 그 자리에 서인들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서인들을 싹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남인을 불러들인다든지 하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환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붕당을 바꿔가지고 정치의 판도를 바꾼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얘들아 신하 입장에서는요. 너무 불안하잖아. 언제 왕이 자기네를 불러가지고 야, 너 다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대편의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반대의 그 붕당을 완전히 몰아내버리려는 분위기가 엄청 심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얘들아. 우리 이제 남인하고 서인이 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 이 서인은 남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또다시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동인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 서인들도요. 남인에 대해서 되게 강경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입장의 노론으로 또다시 갈라지게 되고 아니다. 그렇게까지 또 강경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소론, 즉 온건한 입장의 소론으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결국에는 이 노론과 소론은 또 숙종 때 후반에는 얘들아 누구를 왕위로 세울 것인가를 두고 막 되게 격렬하게 싸우게 됐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영조, 정조, 그리고 사도세자 이야기를 할 때 잠시 더 다뤄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얘들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살림이 있었는데, 그죠? 이 살림이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인하고 서인이 서로 이제 정치적 문제를 두고 대립을 하다가 서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두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또 다시 갈라졌다. 근데 이 조선의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는 북인이 굉장히 세력이 셌지만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북인이 함께 몰락하게 되었고요. 이 남인과 서인이 남아서 조선의 정치를 또 이끌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남인과 서인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됐고, 서인은요, 이 남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두고 또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졌다.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세상에, 얘들아. 너무너무 복잡하다. 그죠? 이제 머리도 너무 아프고, 눈도 팽팽팽, 이제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얘들아, 칠판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살짝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최대한 근자감 요 표에다가 그 조선 내부의 붕당 정치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무엇보다도 가장 얘들아 기억해야 되는 점은 결국엔 그래서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에 정치와 학문의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했던 것이고, 초기에는 정치를 잘하기 위해 서로 견제했지만 후기 때 상대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싸움에 몰두를 하게 됐고, 이런 싸움이 정치적으로 또 왕위 계승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요렇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꼼꼼하게 필기를 했다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 수업 때 만납시다. 안녕!